자, 이어서 8번 문제 보는데,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함수 특강의 내용을 얼마만큼 기억하느냐가 이제 이 문제의 포인트예요. 다시 말하면 이 절대값이 있는데, 우리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지만, 절대값 안에 보통 함식이 있으면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는데, 단 조건이 붙어요. 절대값 옆에 x의 관계식이 없을 때는 그래프를 그려서 푸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절대값 옆에 x의 관계식이 이렇게 있다면, 이 문제는 절대 그래프 풀 수 없고요. 구간을 나눠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fx 더하기 x가 양수냐 음수냐가 제일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fx 더하기 x를 한번 정리해 봅시다. fx 더하기 x는 2분의 1의 x의 3승,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9에 관한 x의 제곱이고요. x를 더해준다면 여기에 11x니까 여기가 일단은 0 되는 것을 먼저 찾아봅시다. 아시겠죠? 그러면 양쪽에 두 배라 한 순간에 x 3승에 마이너스 9x의 제곱 플러스 22x는 0이다. 이런 설명이 됩니다. 자, 양쪽에서 이제 공통인수인 x를 뽑아준다면 x의 제곱 마이너스 9x 더하기 22까지 정리가 됐는데 앞에서는 인수분해 됐지만 요것은 사실 아직은 인수분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인수분해 해보면 알겠지만 2하고 11인데 요거 앞에 부가 플러스란 말이야. 그러니까 장담하기 힘들죠. 그러면 이제 쓰는 게 바로 근해 공식인데 근해 공식 전에 먼저 판별식을 써보면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81 빼기 88은 음수다 이 되는 거죠. 그 얘기는 내가 바로 서로 다른 두 허근이다 라는 설명이 될 것이고 그 얘기는 이 함수값의 부호가 항상 always 양수다 설명을 해주는 거야. 여기가 양수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부호는 누가 결정할 거냐면 얘가 결정할 거다 설명해 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fx 더하기 x라는 식이 있는데 이 식은 기본적으로 x가 만약에 0보다 같거나 작으면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시고요. x가 0보다 작거나 클 때는 현재 그냥 나와서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라고 설명해 주는 겁니다. 자, 그에 따라서 두 번째, 이 과정의 식을 따라가 보는데 fx 플러스 절대값 fx 더하기 x가 현재 얼마입니까? 하면 6x 더하기 k다. 현재 실근의 개수가 몇 개 나오냐면 실근의 개수는 4개가 나오도록 해달라라는 설명이 되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로 현재 x가 0보다 같거나 작다면 이때는 fx 그 다음에 이 안쪽에 있는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fx 마이너스 x로 나올 거고 그 얘기는 현재 얘가 6x 더하기 k와 같다. 그러면 현재 양쪽을 지워주면서 넘겨주는 순간 마이너스 7x 이퀄 k라는 그래프를 그려달라 라고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문제 풀 때는 방정식 부등식 키워드는 무조건 상수는 혼자 둔다 라는 점을 절대로 잊지 말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x가 0보다 작거나 클 때는 0보다 작거나 클 때는 여기가 fx고 그 다음에 여기가 양수니까 그냥 나와주세요 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바로 6x 더하기 k가 될 거고 결국 넘겨주시면 2fx 마이너스 5x는 k다 라고 설명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원하는 그래프는 이 그래프를 가져와라 이게 되는 겁니다. 현재 그래서 EFX를 해봤더니 저기다 2배를 해주시면 얼마 나옵니까? 만약에 현재 이걸 정리해 보니까 x의 3승 마이너스 2분의 9 거기서 2배 해주면 9x의 제곱이고요. 2배 해주시면 여기가 바로 20x구나. 그쵸? 여기다가 2배를 해주시면 살짝 왼쪽으로 와서 보시면 2배 해주면 x 3승 마이너스 9x의 제곱 더하기 20x 이렇게 나와주는 거야. 그렇다면 그 상태에서 마이너스 5x를 해달라. 그러면 그것이 k다라고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x 3승에 마이너스 9x의 제곱에 플러스 15x는 현재 k라는 그래프를 그려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정리해보면 현재 그래프상을 봤을 때 이렇게 0 만들어 주시고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경계선은 0인데 현재 마이너스 7x다 라고 설명했으니까 이 그래프의 그림은 현재 왼쪽 구간은 이런 식의 그림이다 라고 설명을 맞춰주는 거고 오른쪽의 구간을 이 왼쪽에 있는 이 그래프를 통해서 풀어달라는 얘기야. 그래서 현재 내용을 정리해보면 y는 x의 3승 마이너스 9x의 제곱 플러스 15x의 그래프를 그려달라 이런 메시지죠. 자, 정리해서 이제 그래프의 개형을 좀 알기 위해서 미분을 해봤는데 마이너스 18x 더하기 15가 나오고요. 3으로 뽑아주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다. 그러면 3의 x 마이너스 1과 x 마이너스 5다. 설명이 되겠죠.
그러면 현재 이 그래프는 이런 식의 그림인데 여기가 바로 1이고 여기가 5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야. 참고로 해서 y가 1일 때는 x가 1일 때는 1을 넣어주시면 1 빼기 9 플러스 15이기 때문에 16 빼기 9는 7이다 설명할 수 있고, 만약에 x가 5라면 현재 여기서는 125 마이너스 5, 25니까 25 곱하기 9 하면 9, 28, 그 다음에 9, 5, 45 그러면 225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해주면 9 곱하기 25 하면 9, 5, 45, 9, 5, 45, 9, 28 그러면 225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간단하게 5를 넣어주시면 여기가 얼마 나옵니까? 바로 75다 이게 설명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설명해보면 5의 3승은 125, 5의 제곱 곱하기 9는 마이너스 225, 여기는 75. 그러면 정리했을 때 이 값은 얘 합쳐주면 200이니까 마이너스 25다 설명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 현재 이 그래프를 살짝 좀 더 위에다 그려본다면 아마도 그리면 이런 모습이겠구나 라고 예상할 수 있죠. 현재 여기는 마이너스 7x, 그 다음에 여기는 1하고 여기다 5를 만들어 줍시다. 이렇게. 그러면 1일 때 값은 7이 나왔고요. 1일 때 값은 7. 그 다음에 현재 5일 때 값은 마이너스 25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아마 그래프가 이런 식의 그림이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이렇게 만들어 주고 난 후 내가 원하는 y 콜 k가 와서 y 콜 k라는 게 와서 이제 교점을 4개 만들라는 뜻인데, 여기 만나도 보면 알겠지만 밑으로 가면 0개, 1개, 2개, 3개예요. 그러니까 4개 나오는 건 바로 이렇게 나와줘야 한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나와주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k라는 값이 딱 요 사이에 있으면 되겠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죠. 그래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y 콜 k라는 그래프를 그렸을 때 요 k의 범위가 바로 0하고 7 사이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모든 정수 k 값의 합이 얼마냐 했으니까 k는 1, 2, 3, 4, 5, 6이 되겠죠. 참고로 하면은 k가 0인 경우는 3개, 그 다음에 k가 7이면 3개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자, 그래서 요 합이 얼마냐 했는데 7, 7, 7. 그래서 합은 얼마 나온다? 바로 21이다.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배웠던 단순한 방정식의 문제와 똑같은 컨셉으로 문제를 소화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뭐다? 현재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학생들이 이 절대값을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이 절대값을 어떤 식으로 쪼개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지, 다시 말하면 절대값이 나왔을 때 어떨 때 구간을 나눌 거고 어떨 때는 순수하게 그래프를 그릴 건지를 학생들에게 질문하는 문제였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항상 강조하지만 앞에서 배웠던 함수 특강은 10번, 100번, 1000번이라도 반드시 확인해서 절대로 잊어먹지 않도록 확실하게 체화시켜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바로 연계해서 또 한 번의 이제 킬러 문제를 보게 되는데, 자, 9번 문제는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보다시피 오답률이 무려, 바로 97%짜리 문제예요.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어려운가? 라고 질문한다면 사실은 그렇진 않아요. 현재 첫 번째 3차 함수 fx다 라는 말의 의미는 내가 함수식을 구해내겠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f0 값을 구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fx를 구하는 게 맞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러면 순서대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가에서 fx 이퀄 0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는다 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그러면 맨 첫 번째는 실근의 개수니까 식으로 표현하지 마시고 맨 처음에는 그래프를 그려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실근 개수가 2개짜리를 만들어라. 근데 또 하나 명심할 것은 여기서는 최고차항의 개수를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증가하는 모습도 있지만 내려갈 수도 있다는 걸 암시해 주는 거죠. 그래서 실근 개수가 2개짜리 한번 그려보시면 하나, 둘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래프가 감소해서 이런 식의 모습을 가질 수도 있겠구나 라고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에서 기본적인 스케치를 해주겠다. 그러면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 중근을 갖는 위치를 우리가 전부 다 알파라고 잡아주고요. 하나의 실근 갖는 이 위치를 우리가 베타라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에 관한 정리는 여기까지. 그러면 나에서는 뭘 설명했냐면 f의 x-fx가 현재 이퀄 0은
실근의 개수가 3개다. 다라고 설명이 돼 있어요. 실근이 3개십니까? 라고 하는데 가장 이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건 바로 합성함수예요. 합성함수가 나올 때는 명심하세요. 어떤 경우도 합성함수는 합성해서 푸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합성함수의 원리가 뭐지? 이렇게 묻는 건데 현재 요 괄호 안쪽에 여기가 x-fx가 있는데 얘를 손을 가려주세요. 그러면은 결국 f 네모가 0이다 라는 뜻이죠. 근데 f 네모가 0 되는 것은 뭐지? 라고 하면 왼쪽에서 보다시피 알파하고 베타에서만 0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값은 알파 혹은 베타가 나와야 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합성함수는 단계별로 격파를 하는데 정리해보니까 x-fx는 알파거나 x-fx는 베타여야 한다. 이런 설명이 됩니다. 그러면 정리했을 때 fx라는 것은 x-알파, 그 다음에 fx라는 것은 x-베타다.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현재 이 그림을 봤을 때 얘는 뭘 지납니까? 하면 바로 알파, 0을 지날 거고 여기는 베타, 0을 지나는 직선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점을 몇 개? 3개를 가져라.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현재 첫 번째 보니까 알파, 0이야. 여기를 지나가는 직선인데 중요한 것은 이 알파라는 점에서 미분값이 0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여기는 위로 볼록인데 둥글둥글하죠. 근데 기울기가 1자리가 관통하기 때문에 무조건 교점의 개수를 갖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 둘, 그리고 올라간다면 이렇게 3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베타, 0을 지나는 이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라고 하는데 두 가지죠. 만약에 여기서 접하게 된다면 하나, 관통한다면 여기서도 마찬가지 하나, 둘, 3개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필요한 건 뭐냐면 이 실근액에서 총 3개 나오라 했어요. 근데 이미 여기서 3개가 나왔죠. 이미 3개 나왔잖아. 그러면 베타에서 어떨까?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하나 아니면 셋이에요. 하나 아니면 셋. 중요한 것은 기존 3개에다가 최소 1개 이상을 얹기 때문에 최소 개수는 몇 개? 4개 이상이 발생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현재 이 과정의 내용은 정답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이미 3개가 확보. 그러면 여기는 상황에 따라서 1개냐 3개냐 갈라지기 때문에 최소 개수는 일단 4개 이상이다. 그러니까 현재 실근의 개수가 3개다라는 말에는 위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아웃, 탈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 정리해보면 나는 알파, 0을 지나요 하고 지나가 버리면 일단 여기서 3개가 확보가 되고요. 베타라는 값에서 최소한 여기서 접하거나 관통을 할 테니까 최소한 요 하나는 더 확보가 되겠죠. 그러면 실근의 개수는 일단 기존에 있는 3개에다가 하나 더 얻는 순간 여기는 4개 이상이 발생해서 안 된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역시 이제 1번과 2번에 해당하는 그림은 아웃이고 결국 여기서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베타를 지나간다라고 한다면 기울기 1자리 만들어주면 교점의 개수가 몇 개 만들어진다? 일단 하나가 확보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알파를 지나는데 몇 번 만나라? 2번을 만나라. 즉 현재 이렇게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만날 수도 있다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아하, 그럼 여기하고 여기가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현재까지 봤을 때 우리가 원하는 그림은 역시 3번과 4번의 그림이다.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3번과 4번이 모두 맞다 이런 뜻이겠죠. 자, 그런데 현재 문제에서 주는 마지막 조건이 F1은 4다. 마지막으로 주는 건 F1은 4다. 그리고 F'1은 1이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F'0은 얼마입니까? 라고 했더니 이것이 바로 1보다 크다라는 말을 줬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 라고 했더니 F1이 4입니다 라고 설명했어요. 그럼 F1이 4라는 게 뭐지? 하면 아, 함수 위에 한 점이구나. 다시 한번 옆에다 그려준다면 그림 상황이 현재 이렇게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설명해 준 거야. 여기가 알파, 알파. 여기가 베타, 베타. 그러면 F1은 4라는 건 요 어딘가에 한 점이란 얘기야. 이렇게. 그리고 순간 변화율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1 나왔어요. 그럼 1 나왔다라는 얘기는 모름이 아니 현재 내가 여기서 기울기 값이 1이다라고 하면 여기가 아니면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또 여기서 따진다면 기울기 값이 1이다? 그럼 여기가 아니면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현재 내가 원하는 것은 F1이 4면서 F'이 1이래.
그러면 이게 둘 다 맞잖아. 그쵸? 요게 F1,4고 여기가 F'1이 1일 수도 있잖아. 근데 F'0은 1보다 크대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고. 여기가 만약 1이라고 가정하고 여기가 만약 1이라고 가정해보자고. 그러면 여기가 1이면 그 다음부터는 기울기가 어떻죠? 완만해지죠. 이 0의 위치를 찾는 겁니다. 그러면 1일 때 값이 0이라고 해버려. 현재 여기가 F1,4라고 하면 그 이전에는 전부 다 어떻게 돼요? 기울기가 1보다 작아졌다가 기울기가 다 음수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1이 되는 경우에는 이 전 단계에 0이 있을 텐데, 여기 어딘가에 0이 있을 텐데, 여기 어딘가에 0이 있을 텐데, 0 중에는 1보다 큰 값이 발생할 수가 없다. 이런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현재 여기가 1이면 0은 이 전 단계인데 그 전의 흐름들을 보면은 기울기가 절대로 1보다 클 수는 없다. 그래서 이것은 탈락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가 바로 1,4가 되겠구나라고 확정을 할 수 있고요. 여기서는 현재 우리가 원하는 게 기울기 값이 두 개가 나온 건 맞아요. 근데 F1이 양수라고요. 근데 여기는 전부 다 F1이 뭐야? 음수죠. F1의 값이 음수이기 때문에 현재 이 상황의 그래프도 탈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그림은 딱 이것만 옳다 이게 되는 겁니다. 아, 그러면 여기가 바로 접선이구나. 그러면 1,4인데 1이야. 그러면 현재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y는 x-알파라는 직선이 바로 이렇게 지나가 있구나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그렇다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얘가 바로 1,4를 지나네. 그러면 4는 1-알파. 그러면 알파는 얼마다? 마이너스 3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에 따라서 y는 현재 x 플러스 3이다 라는 직선을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알파가 마이너스 3이라는 것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내가 알고 있는 건 이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잘 봐주셔야 될 게 함수식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 그 문제예요.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옵션은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얘는 검증하는 역할로 이제 끝났으니까 이거 두 개 갖고 풀라는 얘기인데 만약에 fx가 ax의 3승 더하기 bx의 제곱 더하기 cx 플러스 b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f1은 3이다를 통해서 하나를 구할 수 있죠. f'1이 1이다를 통해서 또 하나 구할 수 있어요. 그럼 모르는 문자가 4개인데 식은 2개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문제를 풀 수 있어 없어? 거기서 이제 당황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학생들에게 하나 알려주는 것은 이 점을 꼭 기억하세요. 만약에 문제에서 첫 번째 y는 fx 구하기입니다.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y는 함수만 존재할 때 fx만 존재한다 라고 할 때는 그때는 우리가 fx를 순수하게 구해내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fx가 있다? 그럼 fx를 순수하게 구하세요. 근데 중요한 건 두 번째죠. 함수와 직선과의 관계, 함수와 현재 직선 1차 함수가 교점을 알 때 자, 이때는 그냥 문제 푸지 마시고 fx를 직접 구하지 마시고 이걸 fx와 xy의 관계로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요. 직선과의 관계로.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x 플러스 3과의 관계로 풀어달라라는 메시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밑에 있는 과정으로 풀어야 한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때 현재 x가 어떻습니까? 라고 한다면 차라리 이제 개념 정리해 줄 거라면 이렇게 mx 더하기 n이라고 합시다. 근데 여기서 x가 알파하고 베타가 있는데 여기서 중근을 가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 과정은 fx-mx 플러스 n 요콜 0이라는 방정식을 만들 수 있고요. 지금 이와 같은 경우는 얘가 3차 함수잖아요. 그러니까 3차에서 1차 빼봤자 3차란 얘기야. 그것의 방정식의 두분이 바로 얘다. 그러면 fx라는 것의 마이너스 mx 플러스 n은 바로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최고차항 계수는 얘하고 똑같이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fx의 식은 뭐야? 라고 하면 k의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플러스 mx 더하기 n. 바로 이런 루트로 해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이 문제 옆에다가 반드시 필기를 꼭 해주시고
함수 특강 중에서 다항함수 표현법 있었죠? 그 다항함수 옆에다가 함께 적어주시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지금 일시정지 눌러놓고 빨리빨리 필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화면을 캡처하시든지. 이해 갔죠? 자, 그러면 여기를 좀 지울게요. 그러면 그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해 보니까 이 내용은 기본적으로 fx하고 x 플러스 3의 교점을 알고 있다. 어떻게? 하나는 마이너스 3을 지날 거고 하나는 1을 만날 거다. 근데 1에서 뭐다? 나는 접한다. 그럼 나는 중근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fx에서 x 빼기 3을 빼준 것의 식은 바로 3차 함수가 되면서 k의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잖아 라고 설명할 수 있죠. 그러면 fx라는 것은 결국 k의 x 더하기 3,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x 더하기 3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겁니다. 요거 팁키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남은 건 뭐만 구하면 되죠? 라고 하면 k 값을 구해야 돼요. 근데 이미 이걸 다 썼어요. 이걸 다 썼단 말이야. 그러면 이걸 어떻게 풀지? 라고 하는데 현재 이 그래프를 한번 단독적으로 볼게요. 이 그래프를 단독적으로 본다면 내가 뭘 알고 있죠? 하면 바로 이 과정이에요. fx라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최고차항은 k지만 나는 x 플러스 3의 제곱 곱하기 x 마이너스 베타다 라고 설명되는 식이란 말이야. 이 파란색의 내용을 보면. 다시 말하면 이 식하고 현재 이 식이 서로 어때야 한다? 같아야 한다 라고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 요소가 바로 뭐다? 바로 이가. 나는 x 플러스 3의 제곱을 공통인수를 뽑아내겠다. 그러면 여기서 내가 x 플러스 3을 하나 뽑아냈어. 그러면 k의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 말이 나왔기 때문에 이 식도 마찬가지로 뭐다? x 플러스 3 곱하기 네모가 될 거다라는 게 확정이 되는 겁니다. 즉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x 대신에 마이너스 3을 넣어주면 얼마 돼야 돼? 0 될 거죠. 그럼 마이너스 3을 넣어주면 여기는 마이너스 4 제곱이니까 16k 플러스 1이 0이다 라고 설명되면서 k 값을 나는 구할 수 있다 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되는 fx라는 것은 마이너스 16분의 1에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x 더하기 3이야. 이렇게 문제를 마무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그래서 요거 함수와 직선과의 교점을 할 때는 그 두 개의 교점을 통해서 함수를 구한다는 걸 절대 잊지 맙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f0이 뭐냐 했으니까 f0을 구해주는데 마이너스 16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0 넣어주시면 여기는 3, 여기는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3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0이고 여긴 1이고 합쳐주면 마이너스 16분의 3하고 마이너스 16분의 3하고 3과의 교점. 그러면 16분의 48이니까 이거 더해주면 바로 16분의 45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P 플러스 Q라는 정답은 바로 61이야 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생각보다 문제가 많이 어렵다 그런 컨셉은 아니라는 거 학생들 느끼시고 항상 킬러 문제는 이렇게 경우의 수가 많으니까 모든 경우의 수를 펼친 후 하나하나 내용을 삭제해가면서 우리가 찾는 올바른 식을 구해준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바로 연결해서 이제 10번, 11번 순차적으로 킬러 문제들을 추가적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